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나이를 1살, 2살 더 먹는다고 그냥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진다는 뜻이잖아요. 어쩌면 어른들이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나이값을 못할 때 아닌가요? 국어사전에서 나이값을 찾아보면 나이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나이값, 나이 먹은 만큼의 어른스러움을 갖추지 못할 때 어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꼰대로 전락하죠. 어떻게 보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를 먹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른, 호기심과 용기와 감사함을 잃지 않는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어른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른의 지혜를 나누시던 두 분이 책을 내셨어요. 코리아 그랜마로 불리는 박막리의 할머니와 밀라 논나로 불리는 장명숙 할머니십니다. 저에게는 사실 할머니보다는 이모 정도의 느낌을 주는 분들이신데요. 주위에 이런 인생의 선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저렇게 멋있게 나이 들고 싶다는 느낌을 주시는 두 분이죠. 두 분이 살아온 인생의 결은 굉장히 다릅니다만 두 분 모두 요즘 젊은이들로부터 닮고 싶은 어른이자 롤모델로 아낌없이 추어 올려지고 계세요. 두 분의 책을 읽으면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걸 바꾸기로 결심하는 일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그렇게 선택한 내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배우게 됩니다. 두 분의 인생을 책으로 읽는 동안 저는 참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보플리 여러분도 저처럼 두근거리는 기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두 분의 책 순서대로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김유라 지음, 위즈덤 하우스.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71살의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시작해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 박막례 할머니는 솔직 담백하고 거침없는 표현으로 정말 수많은 편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정말 할머니의 영상은 한번 보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가 뿜어내는 그 인간적인 매력이 영상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몰고 오죠. 이런 할머니의 영상만큼이나 책에 쓰여진 뒷이야기들이 뭉클합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앞부분에는 할머니의 인생 전반을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말을 잘 살려서 실었고요. 뒷부분에는 손녀와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시작한 이후에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손녀인 김유라 PD의 입장에서 쓴 글과 또 박막례 할머니의 입장에서 쓴 글이 교차로 편집되어 있어서 같은 상황을 할머니의 입장과 손녀의 입장에서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저는 이 책의 앞부분에 쓰신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가 참 놀라웠어요. 저는 박막례 할머니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영상을 짬짬이 보기 시작한 초창기 편인데요. 영상 속의 할머니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거침이 없으셔서 그냥 무난하게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화장하는 걸 좋아하시고 여행도 종종 다녀보신, 식당을 경영하시면서 음식을 잘 하시는 그냥 보통의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풍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여자라고 공부를 시켜주지 않으신 이야기부터 해서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서 고생한 이야기, 혼자 힘으로 3남매를 키우시면서 공사판 일도 뛰셨다가 리어카를 끌면서 장사도 해보셨다가 파출부 일도 나가보시고 식당 일도 해보시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사셨는데 두 번이나 큰 사기를 당해서 다시 또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할머니 특유의 입담으로 막 풀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신 그 딸기잼 이야기가 왜 그렇게 짠한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살아오시면서 온몸으로 겪어낸 일들이 쭉 펼쳐지는데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짠하고 안타깝지만 할머니는 또 막 신파처럼 쓰신 게 아니라 굉장히 덤덤하게 그땐 그랬지 하고 뒤끝 없이 풀어내시는 느낌이었어요. 읽어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식당 일이시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명절 빼고는 쉬지 않고 밥 장사만 하셨대요. 그러면서 갈비뼈도 나가고 무릎 십자인대도 다치셨어요. 수술을 하고 좀 쉬셔야 되는데 바로 김장을 하고 반찬을 무치고 쌀을 지고 나르시는 바람에 제대로 낫지를 못하셨대요. 그러다가 70살이 넘으니까 낫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인양저냥 살다 죽는구나 하셨대요. 어느 순간 인생이라는 걸 포기하신 거죠. 그냥 지금 식당 있는 거 잘 유지하고 딸한테 물려주고 애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더랍니다. 그렇게 70살이 되셨는데 치매 위험 진단을 받으신 거죠. 당시 손녀였던 김유라 PD가 27살. 손녀는 할머니를 위한 효도 여행을 하겠다고 퇴사를 감행합니다. 솔직히 요즘 어떤 손녀딸이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를 위해서 직장을 때려치고 둘이 같이 여행을 떠나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김유라 PD님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영상이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할머니의 그 손녀딸이죠. 김유라 PD님은 할머니가 치매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짠했대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는데 이제는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니 인생이 정말 불공평하구나 싶었던 거죠. 불쌍한 할머니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할머니랑 효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어요. 문제는 울며 불며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간청을 해도 회사에서 휴가를 내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할머니랑 호주로 떠났어요. 할머니와의 첫 해외여행을 기록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고 가족들끼리 돌려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기 시작한 영상이 대히트를 친 거예요. 박막리 할머니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보더라도 사소한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는 할머니였어요. 똑같은 파스타를 먹어도 할머니는 먹을 때마다 이건 맛이 어떻고 저건 맛이 어떻고 이렇게 세심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감각으로 세상을 대하는 할머니가 참 사랑스럽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세상에 무뎌지는 건 아니라는 걸. 나이와 상관없이 호기심 충만한 상태로 세상을 대할 때, 한 발자국 더 용기 내어 다가갈 때,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반짝이면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할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김유라 PD가 할머니와 첫 여행을 다녀오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은 언제든지 초면이 된다 라고 쓰셨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호주 여행 동영상을 시작으로 박막리 할머니는 메이크업 영상으로 히트를 치셨고요. 여행을 다니시는 영상, 드라마 리뷰 영상 같은 할머니 특유의 재치 있는 말투가 드러나는 영상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셨죠. 그리고 구글 본사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날아갔고요. 구글에 취직하고 싶다면서 정말 신나게 영상을 찍으십니다. 할머니는 외국인 친구들과도 만나서 전 세계에도 편을 갖게 되셨죠. 이후에 유튜브의 CEO를 만나게 되고 구글의 CEO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70살에도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사실, 할머니가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내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던 할머니가 71살에 인생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는 아닐 거예요. 예쁜 손녀가 영상을 잘 찍어줘서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라서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그만큼 바르게 살면서 덕을 쌓아오신 분이셔서가 아닐까 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 오래도록 계속되면 사람이 망가진다고 하죠. 우리는 왜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고 배고프면 막 짜증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 세상이 다 귀찮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바둥거리다 보면 우울해지고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독해지고 옆 사람에게 짜증내게 되고 세상에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박막리의 할머니는 하나도 망가지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순수하고 호기심으로 충만하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71살에 처음 하는 일들을 정말 순수하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마주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웃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바로 이게 현재를 사는 방법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반할 수밖에요. 여행 작가인 제가 볼 때 이 책은 인생을 담은 에세이이자 여행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이기도 하죠. 71살의 할머니가 뒤늦게 드넓은 세상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여행 에세이로 읽으신다면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도 많고 편집도 잘 되어 있어서 읽으면서 예전에 봤던 할머니의 영상이 새록새록 기억나기도 하고요. 편의 입장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장명숙 지음, 김영사. 밀라논나는 이탈리아의 도시 밀라노와 이탈리아어로 할머니를 뜻하는 논나라는 말을 합쳐서 만든 말이에요. 밀라논나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멋쟁이 할머니입니다. 저는 밀라논나의 유튜브도 초창기부터 구독을 했었는데요. 보자마자 아니 이분은 대체 누구지? 엄청 놀랐었어요. 하얀 머리를 쇼컷으로 자른 할머니가 너무너무 근사한 포스를 뿜뿜하면서 나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나는 현재가 좋아,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다시 돌아가도 더 열심히 살 수 없을 만큼 진짜 열심히 사신 분들, 후회 없이 열심히 사신 분들이더라고요. 밀라논나 장명숙 할머니는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유학생이자 강의도 하시는 교수님이자 이탈리아와 한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문화 코디네이터이시기도 해요. 서울 아시안게임 개폐막식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활약하셨고요. 우리나라의 페라가모나 막스마라 같은 브랜드를 런칭하셨고 이탈리아 정부에서 명예기사 자기를 받으신 그런 멋진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수식하는 말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화려한 것은 아니죠.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분은 운이 참 좋았구나. 그 옛날에 대학 교육을 받으실 수 있었고 이탈리아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면서 사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태생적인 한계라던가 불공평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2030 세대들이 밀라논나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밀라논나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돌체앤가바나의 돌체와 함께 공부하고 또 페라가모 같은 사람들과 교류해서 아니면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기사 자기까지 받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밀라논나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명품을 다루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명품임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밀라논나의 영상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처럼 나이 들 수 있다면 나도 굳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젊을 때는 젊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싱그러움과 풋풋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든다면
제대로 나이를 먹는다면 나이 든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우아함과 현명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나이 들면 다 어쩔 수 없지라거나 이제 늙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했던 것들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깨닫고 나의 중심을 지켜내는 힘을 밀라논나 할머니를 보면서 갖게 돼요. 나이 들면 다 그냥 할머니가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했던 그냥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멋있는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패션 업계에 오래 몸담으셨지만 정작 할머니는 비싼 명품이 아닌 추억의 물건이나 옷을 귀하게 여겨요. 명품 하울이나 플렉스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요즘 세상에서 명품을 소비하고 새로 사는 게 힙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가치 있는 물건을 소장하는 게 정말 멋진 일이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죠. 저는 염색을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직접 자르시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염색약이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염색도 안 하시고 또 직접 가위를 들고 2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시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고스란히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어요. 게다가 70평생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따로 운동을 다니시지는 않지만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걸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스트레칭도 꼬박꼬박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재시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바로 식단 조절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욱 멋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인생에 굴곡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물론 52년생 여성의 삶이 편안할 수 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지금도 결혼한 여자의 삶이, 육아를 하는 여자나 일을 하는 여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세상인데 하물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기에 해외에서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동양인이라서 느꼈던 소외감이나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속상하셨던 경험들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드신 점심이 건빵이라는 말씀이나 운전하고 다니던 차 안에서 울기도 많이 했다는 말씀에 저는 격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박막리의 할머니 같은 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삶을 사시기는 했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시대에 공부도 많이 하셨고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로 날아가서 하고 싶었던 디자이너 일도 하시고 패션계의 거장들과 교류하시면서 우리 문화와 이탈리아 문화 교류에 힘쓰셨잖아요. 이렇게 이분의 성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 삶을 사셨을 거라고 짐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쓰신 책을 읽으니까 할머니의 삶에 더욱 공감이 가고 제 삶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40대 중반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큰아들이 고3이었대요. 수능을 열흘 앞두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선천성 뇌동맥류가 있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거고요. 갑자기 출혈이 진행이 되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큰 수술을 하게 돼요. 아들이 수술을 하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요. 삼풍백화점 참사를 겪으셨어요. 당시에 삼풍백화점에서 일을 하시던 때였는데 출근하지 않은 날 그런 무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루아침에 동료들을 다 잃었어요. 살아났다는 안도감,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 그때 정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화려한 분야의 일뿐만 아니라 반대쪽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그래서 50대, 60대를 지나는 동안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도 하시고 호스피스 자격증도 따시고 보육기관을 찾아서 봉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사셨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이 봉사한 일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에둘러서 표현하시는데요. 봉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너무 즐거운 일, 심지어 취미 생활 같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책의 시작을 자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존재해야 자식도 남편도 있다는 뜻이고, 내가 없어지면 나의 우주도 멸망한다고, 자신을 너무 들볶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라고, 혹여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라고 말씀하세요. 비혼이나 결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싶은지에 집중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어서 아마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싶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가 박막리의 할머니처럼, 또 밀라논나 할머니처럼 죽을 때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면 멋진 어른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